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나의 신성한 경전이 수천 년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여정을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시죠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아주 오래된 책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. 마치 한 편의 흥미진진한 탐정소설 같다거나 할까요? 자, 그럼 이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마주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자, 먼저 금강경이 대체 어떤 경전인지부터 알아야겠죠? 이 경전은요,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에서 신앙생활과 수행의 기준으로 삼는 정말 핵심적인 근본이 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. 이토록 중요한 경전인데도 딱 정해진 정본이 없었다는 거예요.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. 사본마다 또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 내용이 제각각이었던 거죠. 말 그대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떠나볼까요? 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어떤 단서들을 찾아 나섰는지 말이죠. 학자들은 정말이지 전 세계를 무대로 탐색을 벌였습니다. 저 멀리 동투르키스탄의 사막 유적지에서부터 파키스탄의 길기트,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동굴까지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서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금강경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. 그중에서도 이 길기트 사본은 정말 이야깃거리가 많아요. 무려 5, 6세기경에 자작나무 껍질에 쓰였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. 그게 1931년에 양치기 소년들한테 우연히 발견돼서 세상에 1989년이 되어서야 학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버전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?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이 사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듯한 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대부분은요, 이렇게 조각나고 만지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파편들이었어요. 바로 이 깨지기 쉬운 파편들이 이 미스테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된 거죠. 산스크리트어 원본 파편들이 첫 번째 단서였다면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. 그건 바로 수세기에 걸쳐 남겨진 번역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. 바로 다양한 한문 번역본들 말이죠. 정말 많은 번역가들이 금강경을 한문으로 옮겼는데요. 이게 마치 똑같은 사건을 본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는 것과 비슷했어요. 특히 가장 유명한 게 구마라집의 번역본인데 문장이 아주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죠. 그런데 나중에 나온 현장 스님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훨씬 더 학술적인 번역을 내놓게 됩니다. 현장의 지적은 그냥 좀 다르다 수준이 아니었어요. 굉장히 날카롭고 구체적이었죠. 구마라지 번역본에는 중요한 질문이나 핵심적인 비유 같은 게 통째로 빠져 있다.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적한 겁니다. 자, 이러니 우리만의 표준본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? 자, 그럼 이제 무대를 현대로 옮겨와 볼까요? 이 모든 단서들을 손에 쥔 현대의 탐정들, 바로 조계종의 학자들은 이 거대한 퍼즐을 어떻게 맞춰 나갔을까요? 그 과정은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. 첫째, 기준점을 잡아야 했죠. 그래서 가정 건의 있는 고려대장경 판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습니다. 그런 다음 이 기본 텍스트를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역사적 증거들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간 거예요.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이 차이점들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최종 수정안을 딱 결정한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경전의 의미를 바로잡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8군데, 딱 8개의 핵심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 수정 작업이 그냥 오타고 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. 실물에, 즉 진실로 옴이 없다는 구절이 있었는데요. 이걸 실무불래, 진실로 오지 않음이 없다로 바꾼 거예요. 어때요? 그냥 아니 불자 하나가 들어간 것뿐인데 느낌이 확 다르죠?
이건 단순히 글자 하나를 더한 게 아니라 경전 전체의 철학적인 깊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.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우리가 고대 문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. 표준본을 만든다는 게 사라진 원본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. 그보다는 수백,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기나긴 대화의 결과물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가장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버전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지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과연 고대의 경전은 어느 순간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그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이 경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새롭게 해석되고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살아 쉬는 한 그 이야기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요?